점을 그리고 아마 요 관점은 앞으로 대학의 적인 기회를 멀리서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들으셨습니다. 벌써 6번째, 금년도 우리 사초명 사립대학 청년 모임이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학 청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특히 바쁘신 가운데 대기업 청장님, 사초명 회장님 다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더 좋은 말씀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적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이 여러모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천만 이상인 나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매우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지금 진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북한에 지금 2,500만 원 아시는 거기에 대학 가는 통일 과정만 전개되면 그 다 우리 총장님들이 다 이제 교육시켜야 돼요. 데리고와서 시키던 우리 최승현 총장님은 뭐 지금 미국 분교 만드신다 그러는데 평양에 분교 만드셔야 돼. 제가 지난 시작할 때 한번 총장님 저렇게 찾아뵀었는데 앞으로 UCN 프레젠스 서밋 이외에도 더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내용들은 저희 서울공장 포럼에서 지금 구축 중인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총장 포럼은 1915년 3월 달에 처음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저희 서울 지역 총장들이 지금 현재 회원교는 34개 교로 늘어났고요. 어떤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만의 어떤 발전이나 이보다도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문제점을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대학 전체가 좀 발전할 수 있겠는가, 그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처음에 이제 발족 대회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서울총장 포럼 때 저보고 좀 발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를 하는데 이왕 발표하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이 바쁜 총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 좀 일을 만들자.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계기는요, 2014년입니다. 뭐 그렇게 아주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4년 전에 제가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주로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서는 이동하려면 반드시 차가 필요하니까 처음으로 한번 우버를 써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없는 거예요. 자가용이 필요가 없고 운전기사는 필요 없어요. 호텔에서 내가 어디 가겠다, 어느 대학을 가겠다라고 입력을 하고 딱 보면 앱에 몇 분 후에 차가 온다는 게 알려줘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방에 있다가 도착할 때쯤 돼서 딱 내려가면 딱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타고 어디 가자는 소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내가 앱에다가 어디 간다고 목적지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내리고 한 1, 2분 있으니까 문자로 딱 와요. 얼마 결제된다.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공유경제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이걸 못할까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공유경제의 시장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공유경제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그야말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시대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좀 번지고 있다. 예. 그래서 대학도 이 공유 경제가
결국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공유대학이라고 하는 이 이름하에 학점교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울지역 교무처장 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 교무처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점교류를 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2016년 1월 20일 날 32개 대학 중에 24개 대학이 학점교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2017년도에 우리 대학교 타교에서 우리 대학교에 학점교류로 수강 신청 학생이 몇 명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118명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좀 한 개 대학에서 온라인 수강 신청 하듯이 서울총장포럼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거 없으면 절대로 이 공유대학이라고 하는 건 활성화되지도 않고 성공할 수 없겠다 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완전히 온라인으로 학점교류 수강 신청이 가능한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학점교류 공유대학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공유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다른 대학의 수강 신청을 편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 학생들한테 그만큼 선택권이 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가 되고 이 확대를 통해서 학생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이 취업이나 창업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자, 이제 구체적으로 메뉴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강 신청 절차는 학생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먼저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그 학생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수강 신청하고자 하는 그 대학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아이디를 발급을 받으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그 대학 학생과 똑같이 학점 교류 과목을 조회하고 교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회를 하면 그 대학의 담당자가 수강 신청 승인을 해주면 바로 그것으로서 수강 신청이 끝나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각 소속 대학의 담당자들은 승인을 해주는 담당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과목에 타교에서 몇 명이 수강 신청했고 또 우리 자기 본교에 있는 학생이 타 대학에 몇 명이 또 수강 신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숫자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거 현재는 앞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대학들이 모여서 그런 과목을 개설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이런 융합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원에 대한 공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도서관을 공유를 하면 굳이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대학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책도 빌릴 수 있고요. 현재 각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생들의 학력을 지금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좀 하고 있는데 이 학력 조회를 좀 더 우편으로 좀 하고 있다 그래요. 전국에 있는 대학이 다 만약에 이걸 통해서 학력 회신한다 그러면 1년에 한 7점 정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권역별로 동북권, 서북권에서 몇 개 대학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강의를 좀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 혹은 취업과 관련해서 이 고용노동부에서 대학 일자리 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전체. 그래서 한국 외대라고 해서 꼭 외대 근처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 전체 주민들도 필요시에 일로 와서 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특강이나 세미나도 마찬가지인데
있는데요. 지금 각 대학에서 정말 아주 소중하고 듣고 싶은 그런 강의들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유명 인사들도 초청을 많이 해서. 근데 참 아쉬운 거는 그게 자기 대학 학생, 공부 개최되는 대학 학생들만 대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대학 학생들도 다 와도 듣게 하고 싶은데 특별히 어디다 알릴 방법도 없어요. 그럴 때 거기다가 이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 서울대 학생들은 누구나 이 홈페이지에 와서 들어와 보면 어느 대학교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구나, 어느 대학에서 무슨 특강이 있구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는 거를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서울대학이 다니는 학생들이 이 플랫폼이 많이 들어와 있죠. 들어오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듯이 이 서울중장포로 홈페이지에 딱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모든 정보를 자기 대학 홈페이지가 아니라 여기서 2차적으로 얻는 거죠. 예. 그러면 어느 대학교에서 지금 무슨 행사가 있고 어떤 경시대회가 있고 무슨 어떤 취업 박람회가 있구나. 예. 그런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체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들 간의 교류와 교류도 활성화될 것이고요. 예, 이 정도로 제가 마치고. 총장님들 앞에서 우리 건국대학교 혁신 사례를 발표하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건국대학교는 그전 6년 동안에 상당히 힘든 어떤 터널 속에서 저희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나고 대학이 이제는 인구 절감, 그 다음에 등록금의 지난 10년간 이 인상이 안 되고 정치된 이런 재정의 압박 속에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좀 다 모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합 기반의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융합이라는 것은 학과 간의 겹, 또 교수들 간의 어떤 화합, 협조와 어떤 그 전공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갖고 있는 공간을 이제는 다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학사 구조 개편입니다. 저희 대학이 3,000명 입학 정원에 523명의 정원을 이동시켰습니다. 정말 갈등이 심했죠. 학생들 반대, 교수들 반대, 엄청난 그런 저항이 있었지만은 결국 할 수 있었던 것은 소통이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결국은 구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구성원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제가 표명하고 싶고 감사드리죠. 인문학이 이제 그 위기라는 것이 대두됐고, 그래서 인문학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학 기반에 대한 생각 생명과학 기반의 우리 대학의 이 기반에 이 선생들과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인문학 기반의 연계 전공을 만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혁신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는 것이 인문학 기반의 연구 전공인데요. 기존의 전공에다가 다른 어떤 공대라든가 또는 사회과학이라든가 또는 생명과학 쪽의 선생님들을 융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만들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처음에 휴먼 ICT 연계 전공, 글로벌 마이스 트랙, 인문운동 치유 트랙,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수요조사했더니 결국은 처음에는 좀 불편했지만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인문고전 기초과정이라는 것을 두고 갔더니 선생님들이, 인문학 선생님들이 이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CT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든가 또 공대 또는 생명과학 선생님들의 이런 소위 공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전공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사제도도 유연하게 바꾸면서 이 세 전공을 탄생을 시켰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수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학과 어떤 이기주의의 이런 교육과정을 좀 없애자.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제는 편하게 전공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 학기 우리 건국대학 학생들은 4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토론식 강의를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고 갈 데가 없어요. 도서관에는. 그래서 많은 공간을 학생들이 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간을 회수하면서 경우 토론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학과나 단과대가 갖고 있는 이 공간을 학생에게 돌려주는 이런 것도 했습니다. 기초인문사회 교과목도 연차를 두자. 물론 4학년 올라갈수록 전공 과목이 강화되겠지만은 일단은 융합적 사고라든가 교과 과목 이런 것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골고루 분포시켜가지고 학생들이 듣게끔 하는 이런 기초교육도 내시하고 저희들이 이뤘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저희 건국대학의 큰 지난 2년간의 실적은 우리 대학은 솔직히 말해서 생명과학 쪽은 굉장히 강세를 보고 있었는데 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생명과학 쪽에 계속 투자를 해봤자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 공학계열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을 좀 투자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공학계열을 좀 더 몰아서 대단과대학의 대단과 학부로 이렇게 편성시켰습니다. 이 안에서 결국은 공간이라든가 실습,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좀 더 공유하는 모델로 저희가 전환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올 말 저희가 또 새로 신설해야 될 것이 바이오 ICT 테크 융합,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힐링 메디컬 서비스 융합 전공 등 현재 지금 새로운 전공을 융합 전공 만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도 결국은 이제 학과 중심에서 좀 빠져나오자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무형 어떤 교육과 그다음에 보다 창의적인 교육을 좀 시켜보자 해가지고 변화시킨 것이 저희가 3+1 학기제 2+1 4+1 뭐 이런 게 있습니다. 3+1은 뭐냐면 6학기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1년은 현장 실습을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하나 좀 운영하고 있고요. 결국은 특히 생명과학 쪽에 고도의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원 중심으로 전형된 학과들에게서는 이 제도를 갖다가 저희가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1 자기설계 학기라 드림학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학생이 8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자기가 어떤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나는 수업을 안 듣고 한 학기 동안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보겠다, 어떤 꿈을 키워보겠다 했을 때 이것이 심사에서 인정이 되면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한 학기를 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생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 K-랩이라는 것을 스타트업 개념이죠. 그래서 바이오 팩토리라고 같이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간에 대한 공유 개념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끝으로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와서 내가 지금 한 학기에 18학점, 21학점 수업을 온라인은 오프라인 듣고 나서 보면은 우리 대학에 많은 주옥 같은 강의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를 시간과 공간 때문에 듣지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를 구축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교수님들이 강의를 녹화한다. 16주 강의를 좀 더 녹화해가지고 이 캠퍼스를 탑재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냥 교양을 얻은 어떻든 간에 자기 전공 외에 수업을 아니면 들어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그래서 생명과학 쪽에 있어도 어디 가서 듣습니까? 이 온라인에 이 캠퍼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예술, 공대 어떤 뭐 교수님들 강의를 갖다가 다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다른 대학은 아니지만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자원과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공유할 수 있었는가 그러나 시범적인 어떤 것을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이따 질문 받을 때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학교의 사례 발표의 주제를 공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앞서도 여러 총장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공유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고등교육 환경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 중요한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 한번 해봐드리면 기본적으로 환경의 구조가 변화됐다. 그리고 인구 통계적인 변화가 현재 일부 있다. 그 다음에 국제화가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간의 근무가 아니라 대학은 지역과 함께하는 일종의 열린 대학으로서의 또 다른 공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교육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고 이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경쟁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공유대학은 상당히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인식하는 공유대학의 필요성입니다. 인구 통계적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학년인구의 감소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이 평생 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고급 엘리트를 만드는 대학 교육의 기본적인 기능으로부터 평생 교육을 시키는 평생 교육의 장으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시프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공유대학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간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교육이라든지 자매대학 간의 학생교육 또한 영예교육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별대학이 개별대학 차원에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것도 공유대학으로 대응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대학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도 공유대학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유의 개념을 확대하면 그 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하고 공동협력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공유의 개념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가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4차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화두가 대학 교육의 기본적인 패러다임과 틀과 방법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개별대학이 대처하기보다는 공유대학 개념으로 융합전공이라든지 복수학이라든지 이론이 무프 같은 것들을 공동개발하고 공동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대학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공유대학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라고 이렇게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통계를 한번 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콜라보레이티브 US 칼리지의 랭킹을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콜라보가 잘하는 대학의 랭킹이 어딘가를 조사해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신기하게도 하버드가 1위 올라갔고 스탠포드가 2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랭킹은 그 유명한 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대학들의 랭킹을 매기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만 시기를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콜라보를 잘하는 대학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평가하는 대학 랭킹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고 하면 공유대학을 잘하는 학교일수록 대학의 랭킹이 상당히 높다. 상당 부분 이 두 관계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의미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독일도 이렇게 보면 독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국공립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자유롭게 공유대학을 만들어가는 나름대로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교토 중심으로 전문대, 그다음에 사립대, 그다음에 일반대 다 포함해서 공유대학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현재 서울총장 포럼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숭실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저희 대학이 기독교대학입니다. 소위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3개 대학이 저희들이 공유대학으로 개념으로 출발을 했고 현재는 학점 교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뭐 저희 계획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3개 대학 선생님 계획은 최소한 대한민국 기독교대학은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기독교 대학의 특화를 위한 공유대학 개념을 확장시켜 가려고 그렇게 저는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좀 그런 노력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적인 협력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유대학의 활성화와 공유대학의 성패를 결정짓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도 구축 및 보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가 이제 사후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 및 발전을 이뤄내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대학의 특징은 거의 다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부도 거의 동일한 잣대를 가진 대학을 선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학이 차별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내다 보면 대학은 거의 백화점식으로 수렴화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뭐 이렇게 대학이 있다고 그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유사한 정보, 유사한 학과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학의 재정이 넉넉할 경우는 이러한 교육 방법과 교육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특별히 학년 인구의 감소, 대학 재정의 악화를 통해서는 이런 형태의 백화점식 나열된 대학 교육으로는 앞으로 개별 대학도 운영하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없다는 것이 제가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학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에 기초해서 대학마다 소위 말하는 선대과 진출을 통해서 특성화 차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 정체성도 확보될 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인식하는 공유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Want to survive, collaborate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대학이 굉장히 고비용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용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용 구조를 어떻게 하면 저비용 구조로 가져가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유 대학이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대학들이 비용 경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인기 학과를 좀 폐지한다든지 과목을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 저비용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되지만은 또 고품질을 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근데 학생들한테 또 다양한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선택지를 준다는 이런 세 가지를 자세히 보면 이 패러독스입니다. 이 패러독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대학 간 공유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동서대학교는 이런 환경에서 좀 저희들이 좀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작년에 미래형 대학이라는 이런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대학을 우리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한 10개 정도의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학 간 공유 경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셈블리형 대학, 그래서 조립형 대학을 추구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동서대학교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립형 대학이라는 그런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셀프 브랜드 디벨롭먼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자기 브랜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과목들을 스스로 어셈블 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이렇게 따라가면 자기 스스로의 브랜드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교과 과정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어떤 공통인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중요하죠. 학생들이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상호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상대 학교를 알아가기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공통 비전을 또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실현되지 않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 공유 대학을 해서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 앞으로는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저희들이 그 공동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로는 저희들이 GAA라는 것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글로벌 액세스 아시아라고 해서 이 동서대학교와 이렇게 자매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많은 대학들하고 저희들이 무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건 이제 학점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무크입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부산과 후쿠오카는 한 2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산하고 서울은 400km인데 후쿠오카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을 하자 해서 부산 후쿠오카에 있는 대학 8개 대학이 5월 19일 날 컨소시엄을 갖다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협력 시스템 구축을 해서 과목 교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크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뭐 아시다시피 영화가 유명하기 때문에
아예 이름을 그 누군데 감독님의 이름을 이렇게 따서 인물대 영화예술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부산에 그렇게 영화인들이 많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다 초빙하기에는 학교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른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그 감독론에 대한 수업을 한 학기 내내 하고요. 그 다음 학기에는 뭐 배우 그러면 이제 배우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배우들을 이제풀을 해서 또 모시고 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 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조립형 대학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히어로 스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가 또 그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해서 상당히 특화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학인데 이게 보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콘텐츠 쪽이 가장 발달된 곳이 미국 할리우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 할리우드에 계신 분을 갖다 모시고 와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온라인 회의 시스템인 줌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학생들이 직접 그 할리우드에 계신 그 선생님들이 이분들한테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그 우리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것을 가장 저렴하게 확보를 해서 그것을 조립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대학 간 공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제 강의라서요. 저희 학교 사례 몇 개만 더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는 좀 이 글로벌하게 하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포항에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이 뭐 포항공대하고 저희들만 있기 때문에 포항공대하고 저희하고는 교류를 합니다. 저희가 좀 인문계 과목들을 교류하고 그쪽에 이제 서로 과학기술 과목을 그쪽 가서 듣고 이렇게 해서 대학별 이미 글로벌 대등한 교과나 비교과나 대등한 좀 글로벌하게 하라는 게 저희가 좀 그 목표고요. 이미 글로벌리는 훨씬 더 협력 체계 구축이 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뭐 우리 여기 이영근 부총장이 교육부에 계셨지만 국내끼리 협작이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해외 대학하고 국내 대학은 겸임 교수가 가능한데 국내 대학끼리는 또 잘 안 되게 보면 그래서 국내 대학끼리는 이게 협력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더라. 그래서 아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그 모토 정신에서 뭐 선진국도 좀 진출하고 후진국도 돕고 이런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카이스트 부총장 할 때 사실 플립트 러닝을 한 10여 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도 플립트 러닝이 처음엔 잘 안 되다가 요즘 잘 돼요. 교수님들은 멘토링만 하라 이거죠. 뭐 디스커션을 하던 뭐 쉽게 하면 디자인을 하던 뭐 하던 그러는데 교수님 자료만 쓰지 마시고 MIT에 있는 자료도 좀 쓰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나와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많은데 그런 그 유튜브에 가보면 엄청나게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다는 학생이 집도 얻어야 되고 생활비도 이겨야 되고 그런데 이게 뭐 해외 가서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생활비가.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앞으로 좀 저는 이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전국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수님도 편하고 사실 교육의 질은 더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한동 인터내셔널 로스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미국 변호사를 한 400명 가까이 386명이 미국 변호사를 배출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26학점 정도를 하여튼 해외 컨텐츠를 듣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리전트 칼리지에 듣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 법대에 비해서 코스트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엄격히 보니까. 이거 투이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2분의 1 내지 3분의 1 아주 비싼 대학의 3분의 1
중류대학의 2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러고 나서 미국 변호사 시험 볼 수 있고 합격률은 더 높습니다. 평균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공유 경제에서 미국의 컨텐츠를 좀 공유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면서, 그리고 영어도 상당히 잘하게 돼 있고, 여기 졸업생들이 그래서 특히 한국하고 비즈니스하는 뭐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의 대기업의 계약은 주로 우리 여기 졸업생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법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큰 장점이라서 돈 얼마 안 들이고 아주 효과는 많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나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국제법 관계 문제 생기면 다 우리한테 옵니다. 저는 앞으로 중요한 게 아까 이 컨텐츠를 갖다가 공유하면 뭐냐면은 학생들이 다양한 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학제 간 융합 교육을 위해서 공유 많이 해야 되고, 저희 학교가 이제 자유학기를 2014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아까 오늘 보니까 민상기 총장님이 하는 그 드림학기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학생들 그 수업하는 장소는 꼭 학교만 아니다. 저희는 시청도 학교다. 시청도 학교고, 저희는 실리콘밸리의 모든 회사가 다 저희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실리콘밸리에 저희가 학생들을 저 사실 카이스트 있을 때 학생들 좀 실리콘밸리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기에 그게 근데 국내에서 워낙 디맨드가 많다 보니까 별로 못 보내는 이유도 있고 굉장히 비쌀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지금 카이스트가 한동대 나간 이후에 막 내보내고 있습니다. 요새 가천대학교도 저 보내시고 그러시죠. 근데 제일 요즘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드림학기, 자유학기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인턴을 한다든지 실습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리콘밸리에 가면 저희가 이제 이미 그 사무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연결해 주는 것도 있고, 히브리 대학교도 굉장히 이노베이션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이,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하고 이스라엘에다가 저희가 아주 굉장히 학생들을 좀 많이 보내려고 좀 특히 이제 하고 있고요. 이 개발도상국하고 이게 유니티임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교수님들이 한 50명이 참석해가지고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가 보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좀 더 앞으로 글로벌리 공유를 많이 해야 되겠다. 모든 분야에서 그 학생들이 내가 MIT 무슨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어느 교수한테 내가 이걸 배웠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학교의 전파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네 강의 내용만큼 많이 펼쳐서 어떻게 보면은 지식적인 영향력을 최대한다 하는 것이 저는 아마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국내 대학도 서로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공유하겠다. 학교 내에